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비명계에서는 혼자 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건 월권이다. 월권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다라고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명계 모임 초일에는 유승민이나 안철수와 통합하면 딱 맞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과거 이제 이 대표가 대중적 진보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 것과 상충된다는 또 지적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은 최근의 발언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는 게 당대표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과는 또 배치되지 않는다. 배종호 부위원장님, 이게 어떤 당내에서도 좀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때리고 나온 건데 흐름은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념주의자라기보다는 이제 실용주의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일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용을 얘기했고 성장을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중도 보수까지 가는 그런 상황.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상속세 완화 추진도 얘기했고 근로소득세 개편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밀고 나가는 그 배경이 중요한데 역시 그 배경은 대선 전략이다. 집권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 0.7% 패배했지 않습니까? 24만 표인데 서울에서만 30만 표를 잃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30만 표를 수도권 중산층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놓쳤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 중산층 중도 무당층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환경 변화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산 비상계엄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재판에까지 회부되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면서 빈 공간. 또 두 번째로는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지금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두 공간을 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배정호 부위원장께서는 먼저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변인,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극우 보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밀려간 겁니까 지금? 지금 저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정책 몇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보수주의, 현대 보수주의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념으로 삼는 것은요, 개인의 자유와 그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고 그리고 이거에 박수치는 것에 타인에 대한 권리에 존중이 있습니까? 일단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것은요, 시장 경제 체제이고 기업의 자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제 국회 감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에서 지금 기업의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서 노동의 착취가 그만돼야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체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에 시장경제 체제는요. 노동의 착취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착취라는 것은 대가를 주지 않고 빼앗는 걸 착취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외쳤던 공산주의에서나 노동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보수주의에서는요. 착취를 이야기하지도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노동 착취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보수주의를 외치고 보수 정당을 외칩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보수인 척 하지 마라. 이건 보수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수주의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니까 보수인 척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확실한 거는 진보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좌익까지는 안 간 좌파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법고시 공부안이라고 이분은 그 사상이 좀 들져진 건 맞다. 네. 그래서 좌파 정도인 것이지 결코 보수를 정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진보신문 2개를 봤더니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경향신문은 일면톱이 민주당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제목을 달았고 한겨레 신문은 오락가락 정치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조금 강도가 세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환의 시사일본지도 지금 진보 패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편향적으로 돼버렸네요. 이재명 대표에 의하면 우리 배정호 저는 중도 보수라고 하고 다녀요. 저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배정호 교수님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도 보수 제 패널인데 이거 진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보의 목소리를 누가 대주시려나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에 대해서 그 보수 우파 발언에서 저는 정략적인 발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욕심쟁이다. 정말 욕심쟁이 우후후 이 유행어가 다시 떠오르는데 아니 모든 어떤 정파적인 가치관마저도 본인이 다 이걸 다 갖고 싶다. 가지고 싶은지 보수와 진보마저도 그것도 보수 진보는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그다음 보수도 우리 거고 중도 보수 그다음 지금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의힘은 극우로 밀어버리고 이걸 다 가져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건지 이런 뭔가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체제 아니면 본인이 다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욕심에서 발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선거 전략적으로도 지금 뭐 중도층에서의 어떤 그 민주당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뭐 정략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 등이 상당히 좀 본인이 이제까지 과거에 해왔던 부분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제3자적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선뜻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민주당 소속이셨으니까 그때도 무상으로 체육복 나눠주시고 무상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이 보수의 가치와 맞는 것이었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러면 뭐 보수의 가치와 맞나요? 저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기본소득이 그 강령에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냥 말로써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어떤 그 비명계에서의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또 보수 쪽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지 알더라. 그러면서 우린 원래는 진보야. 대선 끝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저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렇게 표명을 안 하시더라도 민주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이 우경화는 좀 앞에서 담대한이다 이렇게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정치학자의 이 얘기는 유권자에게 진짜 영향 주는 거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고 어떤 가치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보수는 아니죠. 북한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김정은 독재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개혁에 있어서 매우 지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이념적 좌표 지형은 당연히 보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진보, 좌파에 가까운 것이고 또 본인이 살아온 인생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프레임은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중도라고 물었을 때 나는 중도 보수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좌파 진보로 본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또 약간 중도 진보층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뭔가 좀 안정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좀 선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이념적 좌표 찍기가 더 우호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어느 선거나 중도를 잡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 전환, 노선 전환으로 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꺾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물론 각자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5%의 중원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수 쪽으로 공략을 해왔을 때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느냐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좌충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계략에 말려듭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고정 지지층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될지 말지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극우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아주 공격적인 공세에 대항하려면 국민의힘도 중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중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하고 이념적 선명성에서 매달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혼자만의 당이 아닙니다. 실망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집권하려고 당 정체성 바꾸는 거면 집권 못하면 도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폭탄 발언 수준이긴 하지만 신선한 발상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말 바꾸는 거 하나는 인정한다. 이런 의견. 이게 왜 논란이냐?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앞두고 중도 보수를 포용하며 우클릭했다. 이런 이제 과거 사실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 진보가 빈정상한다고 해서 국힘 후보를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영리한 작전이다. 아까 윤지인 대표 프레임을 설정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영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 이제 아까 윤주진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국민의힘이 언론에서도 자꾸 극우다라고 이렇게 메이킹을 하잖아.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가 잘못한 건 하나예요. 극우라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프레임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좌파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속한 단체 집단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요. 근데 보수는요 개인이 공격당하기 전까지는 흥분하지 않아요. 근데 극우라는 표현은 개인을 특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근데 보수라는 것은요 지금 완벽하게 프레임일 뿐이지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우라는 건 완벽한 프레임이다. 이거 유럽에서요 1980년도에 극우라는 말이 하도 정치적으로 남발돼서 유럽에서부터 지금 국내에 이르기까지 극우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만도 수백 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극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인종주의, 전체주의, 폭력주의, 그리고 반민주주의, 강한 국가. 이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극우가 해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여기서 말하는 강한 국가는요. 국방이 아니라 국가가 심하게 사회나 개인을 통제한다라는 개념의 강한 국가입니다. 자, 어떠한 개념들도요.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극우의 개념에 대한민국 보수가 들어있는 부분이 없다. 접점이 없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구자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극우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 아니라 이때까지 신념에 대한 안티테제나 그리고 지금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치인들이나 지금 이러한 이념을 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극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너무너무나 많으니까요. 최소한 논문 한두 편이나라도 보고
갖고 와서 떠들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중도 타령에서 이겼던 선거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도 타령에서 이겼던 선거는 없습니다. 예. 네. 배종호 부위원장. 극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우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극우는 폭력과 폭동으로 사회 체제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면 그게 극우인 거예요. 민주노총 같은 근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부 지방 법원을 폭력해가지고 지금 66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극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보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전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고 아까 이제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카카오톡 검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서는 가능한 얘기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카카오톡 검열 안 하면은 민주당이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경제, 기업자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걸 민주당이 부정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기 전에 1년에 573명이 숨집니다. 근데 처벌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573명이나 숨지는데도 처벌 안 하는 것이 이게 시장경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노동의 착취죠. 생명까지 착취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보십시오. 노조 조직률이 지금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 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만 가면서 기업의 자유만 외치면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이건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름 자체가 틀렸다. 중대재해니까 처벌의 대상입니까? 예방의 대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지금 기업에서 지금 여기 노동자들의 사고를 최고 경영자에게 묻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노조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기업의 폭력적인 것들 어떠한 손해가 가더라도 지금 책임을 묻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민주당이 공산주의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본가들과요 노동자의 계급으로 나누고 지금 이걸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런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아까 그 피해 사례가 얼마나 줄였죠? 이 데이터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나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요. 기업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고 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지금 기업의 자유활동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법들을요. 말장난이나 자극을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 선동용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노동 착취가 일어납니까? 이거 안 잡혀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어의 선정을 제대로 해라.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보수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반론 안 해도 되죠? 네, 예. 아까 다 충분히 했으니까 예. 통계를 가지고. 예.